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태영건설이 한참 그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태영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앞서 작년 방송에도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PF 대출 위기에 처한 건설사가 많다 이런 내용들 또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네네. 태영건설에 대한 이런 네네. 뉴스들이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계속 돌고 있었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지난 28일 날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통해서 워크아웃 네네네.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된 주 원인으로는 네네. 태영건설이 그 전에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로 굉장히 성공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가의 2배 이상까지 시세가 이제 뛴 정도로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 성수동에 똑같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네네. 브릿지론을 받았던 게 아. 18일 만기일이 도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빌렸던 돈의 400조 원 중에서 일부를 갚지 못해서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부도 지금 뭐 기민하게 사실 워크아웃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뭐 대책회의를 발표하고 지금 이런 막 급물살을 타고 있던데 보통은 뭐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하면 또 순조롭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태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단에서 네.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1월 3일 날짜로 채권단을 네네네. 모아놓고 태영건설에서 그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걸로도 네. 알고 있는데 일단 태영건설 전체 그 금액이 9조 원 네. 정도 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400억 원 브릿지론 때문에 네네. 이걸 갚지 못해서 신청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라는 네네. 의미라 채권단의 수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전체 PF 사업장이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곧 만기가 4분기까지 도래하는 것들이 그 금액만 하더라도 2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네네. 도래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쉽게 협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좀 온도차가 나는 게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관련된 관계 부처 이제 네네.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이제 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태영건설이 워낙에 덩치가 크고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사업장이 그 정도니까 네네. 업체들은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일 거잖아요. 협력업체는 더 네, 많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가 돼서 그런지 네네. 일단 워크아웃이 이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네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라는 보도 자료는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네네. 협력사가 지금 보니까 581개사인데 네. 이 협력사들에 대해서 일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하도급 대금을 지금 보증을 하고 반일주자랑 직불 합의를 통해서 하도급 원활히 지급한다는 내용이랑 협력업체 또 자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 이런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그 태영이 순조롭게 워크아웃이 됐을 때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보도 자료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잘 정리됐을 때 네네. 시나리오를 도표로 딱 그림 예시까지 네. 이제 네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은 사업장이 전체 60개인데 네네네. 그 중에서 브릿지론이 있고 본 PF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본 PF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네네네. 그런 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PF라는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전체 네네.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으면 그걸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캐피탈에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네네. 건데 그렇게까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보통 브릿지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신용도가 조금 낮은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가 낮은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 본 PF 같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네네. 올해 본 PF로 연결되기에는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네네. 지금 60개 중에서 브릿지론 상태인 사업장이 18개가 되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본 PF 단계인 거고 네네. 그 중에서도 주거용이 25개
정도 네, 되는 네. 걸로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아니라 좀 서민들이 네.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네네. 주거용일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렇죠. 주거용 중에서도 분양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은 이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분양해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22개 아파트 아까 보니까 네, 그 거의 뭐 1000세대 시계가 한 2만 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분양 전이면은 이게 뭐 허그나 주근공 네. 이런 데서 사업자 보증을 해줌으로써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겠다라는 네, 거고 네, 네. 분양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은 이제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자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강구책을 내는 상황입니다. 네.